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게벨스가 한 말입니다. 누군가 처단하고 싶다면 그가 한 사소한 말을 꼬투리 삼아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구구절절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서 검찰 측이 근거로 제시한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자신의 취재 계획을 말하자 한 검사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이게 공모의 증거라는 겁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 아시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저도 초년 기자 시절에 검사들 방 드나들면서 이거저거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은 그냥 검사가 기자들에게 덕담으로 던지는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한마디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KBS가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공모 정황 운운하다가 오보를 내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사법 처리 운운합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검언 유착 수사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나 괴벨스가 암약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누명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국가가 무고한 개인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우는가? 두 가지 수단이 동원됩니다. 하나는 선전선동에 의한 여론 조작이고요. 여기에는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많이 동원되죠. 나머지 하나는 국가에 장악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하고 법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역사상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라가 옛 소련하고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먼저 소련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소련의 철권 통치자였던 스탈린 아시죠? 그가 1937년부터 38년까지 1년여 동안 대대적으로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대숙청이라고 합니다. 스탈린은 이 기간 동안 무려 160만 명을 체포했고요. 그중에 자그마치 7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이 정해지면 증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고문 방식을 메모로 적어보내서 억지 자백을 받아내게 했습니다. 당시 스탈린이 수사기관에 보낸 메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첩자의 이름을 대지 않는 이자를 구타할 것. 계속 캔에서 이 폴란드 첩자 쓰레기를 모조리 소탕하라. 그렇게 해서 자백을 받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도 스탈린이 직접 짠 각본대로 진행됐습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한 20여 년 동안에 해마다 평균 100만 명이 총살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강제로 구금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군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스파이로 모는 건 양반이고요.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죄목까지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너무 많이 죽여서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투를 지휘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국도 소련 못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이 우리도 유럽처럼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1950년대 말에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는커녕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모택동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국가주석 자리를 유소기에게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호시탐탐 주석직 복귀를 노렸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일으킨 사변이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리를 가져간 유소기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괴벨스처럼 먼저 선전선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자본주의를 따르는 무리를 척결하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자,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소기를 주자파,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적폐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건설하자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홍위병입니다. 이 홍위병들이 모택동 어록을 손에 쥐고 유소기의 집에 쳐들어가서 국가주석을 감금하고 2시간 동안 구타했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준 뒤에 모택동은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소기를 국가주석에서 몰아내고 공산당에서 축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유소기가 거의 실성한 상태로 지내다가 구타 사건이 발생하고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무 죄 없는 국가원수가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이 2009년에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돈 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신흥 부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돈주들이 모아놓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가 경제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정일은 그 혼란을 당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 이 박남기라는 사람 잘못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 비슷한 수법을 써서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웬 새끼를 꼬고 앉았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불충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규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총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짓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구권 민주화 과정에서 해체된 유고라는 나라 기억하실 겁니다. 유고에서 한때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밀로반 질라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체주의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위선자들, 새로운 수탈 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 이 책은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는 입법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자유는 허용하고 있으나 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그 자유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대표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이익 고수를 위하거나 지도자들의 지배를 지지하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실은 법률에 반하는데 이런 관행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찰 및 당의 기관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야만성과 가혹한 수단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찰권을 사법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체포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은 또한 심판과 형벌 집행권까지 갖는다. 이 집단들은 폐쇄적이다. 행정부, 입법부, 수사기관, 법원 및 형벌 집행기관들은 하나이고 동일하다. 어떻습니까? 왠지 요즘 우리의 모습이 겹쳐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엊그제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지휘권을 전국의 고검장들에게 넘기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임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임명하고 오늘 잘라도 됩니다. 이런 법무장관이 검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검사를 지휘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검찰더러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그걸 민주적 통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뭐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어른거립니다. 전체주의가 완전히 우격다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하고 정의로운 척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세뇌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명백한 거짓조차 진실로 둔갑하게 됩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간교한 선동에 넘어가게 되면 전체주의라는 지옥을 만드는데 국민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전에 예로 든 중국의 홍위병들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 나라를 건설한다면서 실제로는 온 나라를 극도의 혼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엊그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됐다. 저는 이 말이 전체주의의 도래를 경고한 국가 원로의 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홍원 전 총리의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넋놓고 있다간 이 나라가 전체주의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